그 당시 사회는, 전근대 사회는 거의 예외 없이 다 공동체 사회였어요. 이 공동체라는 말은 그렇게 서양에서는, 서양 말로는 이 커뮤니티지요. 커뮤니티는 커뮤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커뮤는 컴하고 무누스란 말이 합쳐지는 거예요. 무누스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의무, 뭐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콤은 결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누스, 선물을 통해서 결합된 사회, 선물이 의무인 사회, 이런 사회가 공동체의 사회. 그래서 증여, 교환이 아니고, 교환하고 증여는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물건 사는 거는 교환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건 주는 건 교환이 아니죠. 그게 교환이 될 수 있어요. 나 5만 원어치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5만 원어치 뭐 줘야지. 이러면 그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 교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환이 바탕이 된 사회예요. 모두 다 교환을 하면서 살잖아요. 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당시 사회는 전부 증여가 기본이 됐다. 선물이 기본이 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생전에서 허생이 번 돈을 그 매점해가지고 번 돈을 갖고 뭐해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썼다 그랬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도둑들이 왜 생겼는가? 공동체라는 건 원래 여러분들 지금 공동체가 속해 있는 게 있는데 가족이 그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들내미한테 나 등록금 50만 원 이번에 줬으니까, 아니 500만 원 줬으니까 기억해도 나중에 갚아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무가 돼버려요. 나중에 얼마 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증서 하나 써. 이렇게 하면 확실한 교환 관계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잖아요. 공동체 관계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못 살게 됐을 때 누구는 먹으면서 누구는 못 먹는 일 없죠. 공동체 전체가 굶는 일은 있어도 공동체 안에 특정인이 굶는 일은 잘 없어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도덕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생겼다는 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 공동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생은 이 사람들 데려다가 공동체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심청전도 보시면은 심청은 아버지가 봉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심청은 애가 일주일 만에 엄마를 잃었으니까 심청은 역시 돈 벌 능력이 없어. 근데 어떻게 안 죽잖아요. 어떻게 안 죽어? 동량전 먹고 나중엔 동량을 해서 살거든요. 이 동량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가 노동 능력이 없거나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방식이 동량이에요. 동량은 그래서 구걸하고 구별돼야 돼요. 구걸이라는 거는 거지들한테 주는 거예요. 동량은 이 심청 같은 사람 혹은 이 탁발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 남방에서 온 말이죠. 이게 동량이란 뜻이에요. 스님들이 남방에서는 탁발을 하는데 그게 동량이에요, 동량. 동량이란 뭐냐 그러면은 공동체가 생활 능력이 없거나 노동 안 하는 사람들을 공동으로 먹여 살리는 게 동량이에요. 그래서 동량하고 구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동량은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심청 매일 가잖아요. 어떻게 하루 가고 말아요. 다음 날은 어떻게 살려고? 이틀치 모아왔으면 하루는 쉬어도 돼. 어쨌든 거의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구걸은, 거지들이 오는 구걸은. 장타령 아세요? 거지들이 하는 노래가 장타령이죠? 가사가 어떻게 돼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다가 온 거예요. 이게 매일 오는, 어제 왔던 각설이가 아니죠? 작년에 왔다가 오는 거예요. 가끔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심청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자를 먹여 살리는 거. 여러분들이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 일종의 동량이에요. 바깥에서 온 사람을 가끔씩 먹이는 거는 구걸이고, 약간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흥부전을 읽으면은 그 유명한 이 뺨따기 있잖아요. 주걱 뺨따기 얘기 나올 때 그 놀부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쌀 좀 얻으러 갔다가 쫓겨나서 이렇게 오다가 형수가 이제 밥 푸는 걸 보니까 아유 형수님 밥이나 한 그릇 주셔 했더니 형수가 그때 구걸원 거지에게 밥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밥을 주고 있다가 그 주걱으로 동생의 이렇게 시동생 뺨을 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구걸원 거지한테는 밥을 주고 밥 달라는 그 시동생한테는 뺨을 치는 거야. 왜 그러는가? 구걸원 거지는 한 번 주면 가고 안 와, 이제. 동생 주잖아? 그 다음에는 계속 온다고요. 계속 줘야 되거든요. 놀부가 그 흥부를 두들겨 패서 쫓아낼 때도 하는 대사가 그거예요. 내가 이놈 지금 하면 계속 이렇게 올 텐데 동량을 하기 싫어서 그래. 구걸이었으면 줬을 거예요.
거지였으면 주는데 동량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매겨 살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교환이라고 하는, 교환과 결부해서 교환을 매게 하는 게 이제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은 그래서 공동체와 적대적이에요. 공동체에 돈이 들어가서 쫙 퍼지면 공동체가 해체되기 쉬워요. 여러분 가족들 관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가족들 원수되는 경우 많이 보셨죠? 형제들 막 싸우고 이런 게 보셨죠? 돈이 문제가 되면 공동체 해체가 되고, 그렇게 꼭 이해관계가 다투지 않아도 돈이 되는 순간 이제 교환관계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건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에 돈이 없을 때 같으면은 물건을 쌓아두려고 해도 썩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 많이 쌓아둘 수가 없어요. 돈이 되면은 아무리 쌓아둬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돈은 나중에 뭐로든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엔간하면 다 돈으로 바꿨다 사면 되니까 다 돈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사람 먹고 살 것도 돈으로 이거 바꿀 수가 있는데, 놀부 발상이 딱 이거였던 거예요. 흥부, 식소리 21명이나 딸렸어. 얘들 먹는 거 보니까, 야, 저거를 먹지 않고 쌓아두면 돈이 얼마가 될 텐데, 이렇게 되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된 순간 사실은 물자라고 하는 건 공동체 전체가 먹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조차 돈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니까 흥부를 쫓아내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경제적 잉여를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잉여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관계가 흥부전의 기본적인 모티브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부를 이렇게 탕진해버려요. 소모해버리는 일이 많아요. 포틀레치라는 인디언에서 나온, 틀린기 쪽 인디언에서 나온 말인데, 포틀레치는 선물 게임인데, 남들이 갚지 못할 만큼 센 선물을 주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담요랑 집 같은 거 막 불질러버리고 막 소중한 거 갖다 버리고 막 뽀개고 이래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얘들 왜 이래 해가지고서 60년대 금지시키기까지 했어요. 1960년대도 이랬어요. 근데 계속했어요. 왜 이렇게 뽀개는가? 부가 그렇게 남아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 쓰는데 필요한 것 이상분이라면 남들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남들 고용해서 내가 시키는 일 좀 해 이렇게 하거나, 나 이렇게 좀 호의 좀 해줘 이런 거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계급 차이가 발생을 하고 계급 차별이 계급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넘볼 수 없는 권력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탕진하고 부숴버려요. 일부러 부숴버려요. 공동체 사회는 어디나 다 있어요, 이게. 지금도 해요, 인디언들은.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허생이 이제 은화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왜 버리는가? 이거 두었다가는 여기 쓸 일이 없는데 이걸 뭐에 쓰겠나 했는데 쓸모를 넘어가는 잉여분들을 두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그런 차별이 생기고 적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버리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선 부를 파괴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흥부전도 그렇습니다. 흥부전의 반은 그렇게 박타는 얘기예요. 이 박타령에서 나온 거고 박타는 얘기인데, 이 박탈 때 이 박에서 나오는 게 아주 다릅니다. 흥부는 박을 3개 타는데, 흥부 박에서 나오는 거는 첫 번째는 약이에요, 약. 아마도 이렇게 그동안 못 먹고 힘들었으니까, 몸이 망가졌을 테니까 제일 먼저 몸을 고쳐주려고 한 거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들 반응은 그렇습니다. 가족들 반응은 효험 빠르기는 밥만 못할 거다. 전통에 밥 들었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에서는 세간도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쌀도 나오고 돈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른 대희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쌀로 밥 지으면서 돈으로 반찬 사다가 그거부터 먹어.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쓸 물자를 바꾸는데 필요한 것으로 어느새 바뀌어버려서 실제로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집 짓는 거 나오고 등등등등 나와요. 근데 이걸 하면서도 이 박통 타거든 금은보에 내사 싫어. 더럭더럭 밥 나오소. 금은보배는 싫다. 밥. 전부 현물이에요, 현물. 먹고 살기 위한 현물들. 반면에 놀부의 박에서 나온 건 뭔가, 풍류를 즐기는 검은고쟁이, 10개를 깨는데 검은고쟁이, 시주를 부탁하는 노승, 그 다음에 내 상전이 죽었으니 재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상주, 그 다음에 이제 팔도에 무당들 나오고, 소경, 초라니, 사당패, 왈자, 놀부주인을 자처하는 양반, 이런 인물들이, 나중에 뭐 장비도 나오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와서 다 돈을 뜯거나 재산 문서, 돈 없으면 토지 문서라도 내놔 라서 그거 다 가져가요. 근데 이 인물들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죠. 소경처럼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다 노는 사람들이에요. 왜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논다라는 거는 우리도 다 탕진하는 거 알잖아. 친구들하고 술 먹는 건 돈 탕진하는 거잖아요. 축제도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제, 잔치할 때는 음식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서 옛날에는 다 음식이 남아야 됐어요. 딱 맞게 하는 거는 요새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20년, 30년 전에는 한국도 다 음식을 남아야지 제대로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놀부전, 흥부전에 들어간 이 테마 중에 제비 얘기도 있지만 이 돈 얘기, 돈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돈과 관련된 여러 설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을 이렇게 쌓아둔 곳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이런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놀부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박타령으로 변형돼서. 그게 뭐냐 그러면 돈을 그렇게 쌓아두면 그게 귀신이 돼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 이거예요. 돈에 대한 적대감이 딱 돈이 어떻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를 알아서 그걸 쓴 거죠. 그러니까 놀부한테서 왜 돈을 뺏어가는가? 이것 때문에 뺏어가는 거죠. 이 돈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야. 가족이라는 공동체마저도 돈 때문에 망가뜨린 거잖아, 놀부가. 그래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이 돈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탕진시켜버려야 되는 거고, 나오는 사람들이 돈이 귀하냐, 목숨이 귀하냐 하면서 돈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놀부한테 흥부가 던졌어야 될 질문이지요. 이전에 던졌어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돈과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들 혹은 이제 돈 자체를 탕진해버리는 뭐가 중요한디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공동체 사회인데 공동체가 돈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그럼 근대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찬가를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근대적인 거고 친공동체적인 작품이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전의 작품들을 볼 때는 그 공동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 한 성원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서 봐야지 근대화된 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뜯어 맞춰서 여기 가까워졌으니까 좋아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굉장히 부당하게 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흥부전과 화생전이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